2023년 10월 임술월 무토일주 운세 1. 무토일주가 개묘를 만나면 운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개는 물의 기운이고 묘는 나무의 기운이다. 개수는 봄비를 상징하고 묘목은 봄에 꽃이 피는 모습을 상징한다. 무토는 산을 상징하고 개수와 묘목을 만나면 산에 물과 나무가 있는 풍요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무토가 개수를 만나면 토가 물을 극함으로 정제는 재물이나 이성과 관련된 운세가 좋아진다. 무토가 묘목을 만나면 토가 나무를 생산하므로 정관이라고 하고 직업이나 출세와 관련된 운세가 좋아진다. 무토일주는 개묘년에 천간이 무게합화하여 불의 기운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무정지합이라고 하며 겉으로는 무심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성과의 사랑도 뜨겁고 화려하게 펼쳐질 수 있다. 무토일주는 개묘년에 12운성은 목욕에 들어간다. 목욕은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지만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시작할 때 혼돈이나 착각에 빠지기 쉽다. 열정과 욕망은 가득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실수나 오류가 많을 수 있다. 변동이나 변화가 많은 시기이지만 도화살의 영향으로 인기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재능과 매력을 발휘하면서 좋은 인연과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전반적으로 신강한 사주는 화토가 많고 지지와 통근을 하는 사주이고 신약한 사주는 금수목이 많고 동기에 오행이나 생부에 오행이 없고 극설에 오행이 많고 사주에서 생시에 근이 약한 사주이다. 신강한 무토일주는 주어진 환경에 도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성취욕이 강해지는 시기가 되고 신약한 무토일주는 주어진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고 타협하는 성향을 보이다. 무토일주는 임술월, 재성인 술토가 12운성이 묘지일 때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임술월은 물의 기운이 강하면서 무토일주는 토가 술을 극함으로 재성이 되고 재물이나 이성과 관련된 운세가 된다. 12운성은 묘지는 토의 기운이 가장 강한 시기이다. 무토일주는 묘지에 들어가면 토의 기운이 더 강해지고 물의 기운이 더 약해진다. 이것은 무토일주에게는 좋은 상황이다. 무토일주는 묘지에 들어가면 재물과 관련된 성공과 행운을 만날 수 있다. 무토일주는 임술월에 재성인 술토가 묘지일 때 자신의 재물을 실리적으로 추구하고 활용해야 한다. 무토일주는 이 시기에 정신적인 분야의 능력을 발휘하는 월이며 대인관계에서는 인연 정리를 하면서 이별수를 겪으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위한 시기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무인일주, 무오일주, 무술일주, 임술월에 화개살은 묘지로 12운성에서도 묘의 의미가 있다. 화려한 것을 덮는다는 뜻으로 부귀영화를 덮는다는 의미와 창고금고에 저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화개살은 육해의 침잠으로부터 완전한 휴면 상태의 정지기인 화개살은 시작의 분기로서 절처봉생의 재생사를 의미한다. 화개살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그것을 잘 이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화개살은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 운을 만들 수 있다. 한편 화개살은 사주의 일간과 월간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 신자진 수국의 화개살 방향은 남동이고 인호술 화국 화개살 방향은 서북이며 사유축 금국은 북동, 해묘미 목국은 남서이다. 사무실이나 집을 이사할 때 화개살 방향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화개살은 고독하고 우울한 성격을 유발하기도 하며 부귀영화를 덮어버리는 애군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인일주, 무인일주는 무토와 임목이 결합한 일주이다. 무토는 산을, 임목은 호랑이를 상징한다. 따라서 무인일주의 형상은 산에서 내려오는 호랑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에서 내려오는 호랑이는 강하고 공격적이며 돌파하고 투쟁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화려하고 인기 있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습니다. 하지만 감정 조절이 어렵고 변동과 변화가 많으며 재물과 직장에 관련된 문제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술월의 무인일주는 인술화국이 되어 이때 비견인 술토와 편재인 임수가 운에서 들어온다.
무인일주는 무토와 임목이 결합한 사주로 산에서 내려오는 호랑이와 같은 강하고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술토는 토의 기운이 약한 비견으로 형제나 친구, 이성과 관련된 운세를 나타낸다. 임수는 물의 기운이 강한 편재로 과감한 투자, 재물과 관련된 운세를 나타낸다. 수월에 무인일주는 인술화국이 되어 불의 기운이 강해진다. 인술화국은 도전과 변화를 좋아하고 화려하고 인기 있는 것을 추구하는 기운이다. 하지만 과도한 열정과 욕망으로 인해 문제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수월의 비견인 술토와 편재인 임수가 운에서 들어온다면 무인일주는 형제나 친구, 이성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재물이나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비견과 겁재가 동조할 때는 형제자매로 인한 손실이 있거나 독립된 사업에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정제나 정관과의 합이 없다면 사회적 명예나 직업에 관련된 운세가 약해질 수 있다. 임술월의 무인일주의 총운세는 다음과 같다. 직장운 인술화국은 불의 기운이 강해지고 도전과 변화를 좋아하는 기운이다. 화개살은 화려한 것을 숨기는 곳이고 부귀영화를 감추거나 저축하는 곳이기도 한다. 따라서 무인일주는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성공과 행운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열정과 욕망은 과유불급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조심하면서 내실, 실리를 꾀하는 시기가 된다. 재물은 무인일주는 토가 수를 극함으로 재성이 되고 재물이나 이성과 관련된 운세가 좋아진다. 인술화국은 불의 기운이 강해지고 사업이나 투자에 관련된 운세가 좋아진다. 화개살은 부귀영화를 감추거나 저축하는 곳이므로 재물을 모으거나 보호하는 운세가 좋아진다. 따라서 무인일주는 재물에 관련된 성공과 행운을 만날 수 있다. 연애운 무인일주는 화려하고 인기 있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 인술화국은 도전과 변화를 좋아하고 연애나 결혼에 관련된 운세가 좋아진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해지거나 타인을 무시하거나 고집을 부리면 타인과 불화나 다툼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 무오일주. 무오일주는 무토와 오화가 결합한 일주로 무토는 산을, 오화는 말을 상징한다. 따라서 무오일주의 형상은 산에서 달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에서 달리는 말은 강하고 용감하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활동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도전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해지거나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거나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타인과 갈등이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무오일주는 임술월의 오술화국은 화성성이 강한 운수로 화성이 강하다는 것은 열정적이고 활발하고 진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창의력과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리더십과 자신감이 있다. 하지만 화성이 너무 강하면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쉬운 단점도 있다. 임술월 편재인 임수가 들어오면 그 운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임수는 무오일주에게 필요한 수 기운을 공급해준다. 수 기운은 뜨거운 화 기운을 식혀주고 여유와 너그러움을 부여해준다. 따라서 임수가 들어오면 무오일주는 좀 더 평화롭고 융통성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임수는 편재로서 사회적 활동과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임수가 들어오면 무오일주는 사람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큰 성공과 재물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과 기획력이 향상되고 봉사심과 사랑의 정신이 강해진다. 한편 임수는 무오일주의 상관인 신금을 자극하여 상관은 손재주와 언변, 총명함과 민첩함, 진취적인 자세를 의미한다. 임수가 들어오면 무오일주는 날카로운 지성과 매력적인 말솜씨를 발휘하면서 또한 권위와 낡은 틀에 대항하는 독립적인 정신이 강해진다. 임술월 무오일주의 총운세는 다음과 같다. 직장운 무오일주는 산에서 달리는 말과 같은 강하고 용감하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오술화국은 불의 기운이 강해지고 도전과 변화를 좋아하는 기운이다. 또한 화개살은 화려한 것을 숨기는 곳이고
부귀영화를 감추거나 저축하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무오일주는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성공과 행운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열정과 욕망으로 인해 문제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 재물은 무오일주는 토가 수를 극함으로 재성이 되고 재물이나 이성과 관련된 운세가 좋아진다. 오술화국은 불의 기운이 강해지고 사업이나 투자에 관련된 운세가 좋아진다. 화개살은 부귀영화를 감추거나 저축하는 곳이므로 재물을 모으거나 보호하는 운세가 좋아진다. 따라서 무오일주는 재물에 관련된 성공과 행운을 만날 수 있다. 연애운 무오일주는 화려하고 인기 있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 오술화국은 도전과 변화를 좋아하고 연애나 결혼에 관련된 운세가 좋아진다. 사랑의 운이 상승하면서 연애 관계에서 긍정적인 결과와 유리한 상황을 경험하는 운세이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해지거나 타인을 무시하거나 고집을 부리면 타인과 불화나 다툼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무술일주. 무술일주는 임술월, 운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무술일주는 괴강살이 탑재되어 있는데 운에서 또 들어와서 강해지는데 괴강살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자기만의 강한 힘 질서를 뒤엎는 힘 극도의 총명함과 미모를 겸비한 강한 힘을 뜻한다. 괴강살이 강해지면 이러한 특성이 더욱 돋보이게 된다. 비견운 또한 강해지는데 비견은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중시하고 검소하고 꾸밈이 없는 성향을 나타낸다. 비견운이 강해지면 이러한 성향이 더욱 굳건해지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과감하고 대범하게 행동할 수 있다. 무술일주는 임술월에는 자신만의 독특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새로운 도전과 발전에 유리한 시기이다. 하지만 너무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심에 얽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융통성과 타협력도 필요하다. 또한 괴강살은 양극단을 오가는 강한 힘이므로 성공과 실패가 함께 올 수 있다. 따라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 임술월 무술일주의 총운세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직장운 비견은 형제나 동료를 의미하므로 운에서 강해지면 협력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비견과의 갈등이나 경쟁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융통성과 타협을 배우는 것이 좋다. 한편 괴강살은 권력과 리더십을 의미하므로 운에서 강해지면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자세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괴강살은 양극단의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공과 실패가 심하게 나뉠 수 있다. 따라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 화개살은 종교나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 재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운에서 발현하면 이와 관련된 직업에 적합하다. 또한 화개살은 창의력과 예술적 감각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재물은 이 시기에 비견은 자신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타인과의 공유나 협력보다는 독립적으로 재물을 쌓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너무 이기적이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괴강살은 극기극천의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운에서 강해지면 재물운이 매우 좋거나 매우 나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테크보다는 과감한 투자나 도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위험 부담이 크므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다. 화개살은 운에서 발현하면 정규직이나 공무원과 같은 안정적인 재물운을 가질 수 있다. 연애운 무술일주는 비견과의 갈등이나 경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융통성과 타협을 배우는 것이 좋다. 괴강살은 극기극천의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운에서 강해지면 연애운이 매우 좋거나 매우 나쁠 수 있다. 따라서 이성과의 만남이나 이별이 잦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심하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무술일주일주는 비견이 운에서 강해지면서 괴강살 또한 강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운세는 다양하고 극단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조절과 융통성을 가지는 것이 이러한 시기에는 유리할 것이다. 무신일주, 무자일주, 무진일주. 월살이 발현하면서 변화와 변동이 많으므로 이사, 여행, 승진, 취업,
문서 획득 등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면 성공할 수 있다. 관운이나 재운이 길운, 즉 사주원국에서 길신이 용신 등으로 들어오면 여기서는 편재 임수가 사주구성에서 길성희, 용신 등 부귀를 얻거나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흉운, 기신, 구신 등으로 들어오면 동분서주하며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고통받을 수 있다. 즉, 객지풍상의 변고를 겪지 않도록 주의하고 교통사고, 동분서주, 소송, 분쟁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한편 월살은 잘 헤쳐나가면 반사적인 이익, 즉 횡재수, 상소군 등 혜택도 볼 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장기적인 것이 아니므로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 무신일주는 식신인 신금을 안고 있어 제복이 따르는 사주이며 여자 사주의 토다는 자식 인연은 있으나 남편과는 인연이 약한 사주이다. 무신일주는 비견인 술토 기운이 강해지면서 12운성은 비견이 묘지이면 그 운세의 작용은 다음과 같다. 임술월은 무신일주는 산속의 원숭이로 재주가 뛰어나고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쉬운 단점도 있다. 비견인 술토 기운이 강해져서 형제나 동료와의 관계가 좋고 협력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무신일주는 비견과의 갈등이나 경쟁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융통성과 타협을 배우는 것이 좋다. 12운성은 비견이 묘지는 잘 베풀고 인정이 많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분야에서 활동하면 좋다. 또한 시작하고 계획하는 것을 잘하고 주거나 직업의 이동수가 생기는 월이 된다. 결론적으로 무신일주는 재능과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협력과 친밀한 관계를 즐기며 베풀고 인정받는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고집과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조심하고 융통성과 타협을 배우는 것이 좋다. 임술월의 무신일주의 총운세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직장운 무신일주는 직장운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묘지는 목화의 화려함이 사라진 산을 의미하며 사지와 함께 죽음과 관련된 운성이다. 특히 월살은 변화와 변동이 많으므로 동분서주하며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고통받을 수 있다. 또한 객지풍상의 변고를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교통사고, 소송, 분쟁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재물은 이 시기에 재물운이 좋아서 재물 축적을 하는 월이 된다. 왜냐하면 묘지는 내적으로 에너지를 모으고 숙성시키는 작용을 하면서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행할 수 있다. 이는 재물을 축적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 또한 묘지는 토의 작용으로 오행의 변화와 숙성을 이루기 때문에 융통성과 적응력으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월살은 변화와 변동이 많으므로 나쁜 친구나 비리에 연루되어 재물을 잃거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미리 알고 조심하는 것이 좋다. 연애운이 반길하다. 묘지는 목화의 화려함이 사라진 산을 의미하며 또한 월살은 변화와 변동이 많으므로 연인과의 갈등이나 이별이 생길 수 있다. 무자일주 계묘년 임술월 무자일주는 재성수기운이 퇴과하여 즉 물의 힘이 너무 강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격하고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타인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물이 너무 많아서 흔들리거나 흐트러지기 쉽다. 이임술 월무자일주의 전반적인 총운세를 설명하면 직장운 전반적으로 무자일주의 힘을 약화시키고 장애물과 적대감을 만드는 운이다. 무자일주는 직장에서 자신의 의지와 신념에 도전받거나 스트레스와 고민에 시달릴 수 있다. 또한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직장에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재물은 무자일주의 자금이나 자산을 감소시키거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투자나 사업에 대한 판단력을 흐리게 하므로 재물운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런 시기에는 돈을 투자하여 일은 버리면 물질적 정신적 고충이 동반할 수 있으니 이러한 시기에는
주어진 일에만 충실하면서 묵묵히 지내면서 오지랖도 분리함으로 자제하면서 실리, 내실을 꾀하면 임술월의 묘고지인이 의식주는 안정을 이룰 수 있다. 연애운 이 시기에는 감정을 억압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못 해석하게 하므로 연애에서 소통과 이해가 부족해진다. 또한 무자일주의 매력과 카리스마를 감소시키므로 연애에서 인기가 줄어든다. 무진일주. 무진일주는 토성이 강한 사주로 큰 산이나 태산을 상징한다. 큰 산은 만물을 포용하고 생산하는 힘과 완연한 봄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또한 큰 산은 도량이 넓고 언행이 일치하는 성격을 나타내지만 큰 산은 고독하고 신비한 면도 있으며 고집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인 경향도 있는 일주이다. 무진일주는 임술월의 운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진술충은 무진일주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진토는 무토의 통근이므로 서로 협력하고 도와준다. 하지만 술토와 충돌하면서 진토가 손상되고 무토도 힘이 약해진다. 이때는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일주공망은 무진일주에게 복잡한 영향을 준다. 즉, 무진일주는 일주에 진토 비견을 깔고 있는데 운에서 또 술토 비견이 들어와서 비견운이 강해지면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경쟁하고 도전한다. 하지만 이 시기의 비견은 곧 군비쟁제가 되어서 남과의 갈등과 다툼을 야기할 수 있다. 이때는 자신의 기준을 낮추고 타인의 의견을 잘 들어야 한다. 임술월 무진일주의 총운세는 다음과 같다. 직장운 이 시기에 진술충과 일주공망이 발현하면 자신의 힘이 약해지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만 비견인 술토와 군비쟁제가 되어서 남과의 갈등과 다툼을 야기할 수 있다. 이때는 자신의 기준을 낮추고 타인의 의견을 잘 듣고 직장에서 주변인과 풀어 다툼을 조심해야 한다. 재물운 진술충과 일주공망이 발현하면 재물운이 흔들리고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비견과 군비쟁제가 되어서 재물을 놓고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때는 재물을 보존하고 투기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연애운 이 시기에는 연애운이 악화되고 이별이나 이혼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군비쟁제가 되어서 상대방과의 갈등과 다툼이 심해질 수 있다. 이때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화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